우리 한번 보자. A가 부정수 먼저 배정돼 있대. A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네. 그렇죠? 나머지 6개를 추첨으로 배정하여 시험을 할 때 A와 B가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A가 있죠? B가 어디쯤에 있어야지 맞을까? 자, 우리 이거 번호가 있어 없어? 번호가 없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 B가 있는 거나 여기에 B가 있는 거 다 똑같은 경우 본다고 했었어. 괜찮습니까? 그치? 써볼까? 근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했네. 여기서는 여기 번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헷갈려. 이게 여기서의 답은 여기 자리 B가 있을 때 B가 있을 때 좀 다른 경우 본 거거든? 여기 B가 있을 때 여기 B가 있을 때 좀 약간 애매하긴 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B가 여기 라인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라인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B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자. 괜찮죠? 그럼 B의 위치를 먼저 특정 지어주는데 첫 번째 이제 A랑 B가 중결승에서 만났을 때 말이야. 중결승에서 만났을 때를 잠깐 생각해보는 거야. B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수 있지? 그죠? 그래서 B가 A랑 B가 중결승에서 만났을 때 중결승 한번 물어보자. 처음에 B 위치를 좀 배열을 해줘야 되거든. B가 들어갈 수 있는 요 자리 요 자리잖아, 그치? 처음에 뭐? 6분의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헷갈려. 이게 여기 B가 있을 때 여기 B가 있을 때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아니거든? 그런데 답을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경우로 보이네, 그치? 그러면 여기 번호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 B 있을 때 여기 B 있을 때 다른 경우 본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좀 놀랄 여지가 있다. 이거 그 말을 좀 써줬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6분의 2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A랑 B랑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A가 B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치? A는 그냥 올라올 테고 B가 이렇게 한 번은 이기고 올라와야 돼. 근데 이길 확률이 얼마래? 모든 비기는 경우는 없고 모든 실패 이길 확률을 질 확률은 같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 될 것이다. 괜찮아? 그래야지 A랑 B랑 만나는 거예요. B가 A 같을까? 그래? 두 번째 B가 여기쯤에 있는 게 아니야. 이해했어 이거? 그치? B가 여기쯤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여기쯤에 B가 있는 거야. B가 있어서 B는 어떻게 올라왔어야 되냐면 A는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오고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결승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AB가 이제 결승에서 만났을 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 AB가 결승에서 만났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결승에서 만나려면 B가 들어갈 자리는 바로 요 자리가 되지 않겠지. 괜찮죠? 그래서 몇 분의 몇? 그렇지, 6분의 4가 처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기는 경우에서 봐봐. A는 몇 번 이겨야 돼? 정도 한 번 이기고 올라와야 돼요. 이게 2분의 1. 근데 몇 번 이겨야 되니? 2번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에 제곱만큼 이겨야 되지, 그치? 이게 바로 확률이다. 그래서 두 개의 확률을 더하시면 되겠네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316번도 질문하면 문제였다. 근데 그래서 확률 구할 때는 그냥 여기 다른 경우라 보고서 문제 풀어, 알았지? 다른 경우라 보고 이해갔어? 여기 비슷해 여기 비슷해 그냥 다른 경우라 보고 문제 풀면 돼요. 다음 운동에 감기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해봐. 좀 있니? 425? 오, 윤씨.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했어? 자, 325번. 야, 426번도 질문 아니야? 저쪽 번도 426번 다 질문하던데. 했니? 426번? 일단 425번부터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하고 재밌게 할지 말지 생각을 해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2점, 짝지 나오면 1점 얻는데 이 시행을 5번 반복하여 얻은 점수합이
7 이상인 확률을 구하는 거지. 갑시다. 자, 물어보자. 7 이상이야. 2, 2, 2, 2, 7 이상이죠, 그쵸? 2, 2, 2, 2, 1. 이거 7 이상인가? 그렇군. 다음에 2, 2, 2, 1, 1. 이것도 7 이상인가? 맞죠? 그 다음에 2, 2, 1, 1. 이거 7 이상이야? 7 이상이라고? 아, 7이네. 아, 맞지. 아, 미안해. 아, 지금 감 걸려가지고 좀 약간 해롱해롱한 것 같아. 2, 1, 1, 1부터는 7 이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의 확률을 잘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률을 한번 잘 써볼게. 얘들아, 이거는 5번 던져서 몇 번? 그냥 5번 다 이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그 확률이 얼마입니까? 홀수에 나오면 2점이라고 했으니까 홀수에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치? 이것의 몇 제곱? 2제곱이야. 자, 다음. 윤수가 질문했나? 자, 윤수야. 이것의 확률도 잘 쓸 건데 2, 1이 되는데 이것은 숫자만 쓴 거고 그 다음에 6이 같은 경우는 배열을 좀 써줘야 되거든? 이거 가지수 몇 가지야? 왜? 54지, 그치? 그래서 54 쓰고 홀수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한 번은 짝수가 나왔을 테니까 여기는 짝수 확률 2분의 1을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윤지. 그럼 이번에 확률 좀 써볼까? 53. 아, 윤지가 질문했구나. 아, 그래서 아까부터 오늘 좀 약간 양해를 구할게. 좀 약간 정신이 해롱해롱한 것 같아. 53에 세제곱, 그 다음 맞아, 2분의 1 제곱. 항상 이거는 홀수가 나온 확률 쓰고 그 반대편은 짝수가 나온 확률을 써줘야 되는 거야. 이건지 알겠지? 왜냐하면 여기 경우를 보니까 홀수가 나온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짝수가 나온 확률 또한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치? 2분의 1 세제곱 쓰고 2분의 1 제곱이지, 그치? 제곱 쓰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마지막도 잘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을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씩 다 계산해보려고 하니까 이건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세제곱 나오는데 그 왼쪽에 있는 게 항상 2분의 1의 5제곱이 나오잖아. 지금 얘가 32분의 1이 나오지, 그치? 어떤 경우든. 그래서 답은 어떻게 구하냐면 32분의 1을 묶어주고 5C5에다가 더하기 점점점에서 5C까지 더해준 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잘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또 질문. 이해갔어? 오케이. 400. 좋아. 다음에 24번도 합시다. 넌 뭐 질문이야? 아, 시간기 빼고 다 했어? 너는요? 426번? 넌 426번 질문이긴 하지. 426번부터 먼저 합시다. 윤주에 답 나왔지? 자, 그럼 426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확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데 P가 색칠한 점을 지난 확률을 구하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 색칠한 점의 확률 구하고 어떻게 구하지? 자, 요점의 좌표를 걸어볼까요? A점이라고 합시다. 괜찮죠?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를 B점이라고 하죠. 요점의 좌표를 A점. 그 다음에 이점의 좌표를 B점이라고 합시다. 얘들아, 말해봐. P가 색칠한 번 지나려면 어떻게 말할까? A점을 지나거나 또는 B점을 지나자. 근데 얘들아, 가운데가 뭐였어? 또는이었지, 그치? 또는 어떻게 처리해? A까지 구하고 B까지 구한 다음에 그것을 교집합으로 빼줄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게 바로 A 또는 B를 지날 확률이 되는 거지. 자,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바로 이거야. A 또는 B를 지날 확률. 그렇지? 이것의 계산은 어떻게 했었냐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B, 이게 바로 합법칙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PA, PB, PA, UB 이것을 다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자, 첫 번째 PA부터 구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잖아. 몇 번 던졌어? 던지는 수가 나와있나? 안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A는 지날 때 확률에 대해서 잠깐 보자. 우리 이거 하는 방법 알아. 왜냐면 여기가 A, B거든요. 그죠? A, B를 배열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확률을 잠깐 써볼게요. 이 확률은 총 몇 번 던져? 4번 던지시는 거죠. 그렇죠? 4번 던졌다. 4번 던졌는데 A, B가 나와야 돼. 자, 확률은 4, C, 3. 이 4, C, 3은 A, B를 배열해주는 경우야. 왜 4, C, 3이냐면 칸이 4칸 있는 거야. 4칸 자리에 3칸을 뽑아서 A와 A를 집어넣고 나머지 한 자리에 B를 집어넣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4, C, 3 맞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A가 나올 확률 얼마야? A가 나올 확률은 4, 2이 나오면 오른쪽 한 칸 나왔으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은 뭔데?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한다고 했었어. 괜찮습니까? 이게 확률 그리고 이게 가지수가 되는 거지. 그럼 PB도 어렵지 않네? 자, 그럼 이번에는 PB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PB의 확률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AA, BB를 배열해주는 경우죠. 자, 물어보자. 뭐야? 5, C, 3이지. 똑같은 이유로. 따라서 3분의 1은 몇 번? 3번. 3분의 1은 2번.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A, B가 좀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A, B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를 지난 다음에 다시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잘 생각해봐. 우리가 A도 지나고 B도 지나야 되거든. 그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지나고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게 A하고 B를 지나는 경우 수치. 자, 빨간색 말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A와 B를 둘 지나까지. 근데 그래서 이 경우를 좀 쓰려고 보니까 이 경우가 A까지 간 경우를 이미 알고 있잖아. 그게 뭔데? 4C 3 3분의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이야. 곱하기 위로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위로 갈 확률 얼마인데? 3분의 1 마지막 곱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합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본다. 우리가 A 또는 B를 지난다. 또는 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A 지날 때, B 지날 때 구하고 A 교 지날 때를 빼셔야 돼요. A랑 B 지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A 교 B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보니까 A 교 B는 A까지 간 다음에 위로 한 칸을 더 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해했을까?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숙제해온 윤지가 한 문제 더 준비해볼까? 410번 할게. 400. 410번? 410번? 이해했어? 괜찮아? A랑 B를 동시에 지날 때는 A까지 간 다음에 위로 한 칸 가야 되는 거잖아. A까지 갈 확률은 A가 있는 거 맞지? 위로 한 칸 갈 확률은 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여기 값에 3분의 1 맞춰서 하시면 돼요. 알겠지? 나왔죠? 자, 시간비는 다음 시간 할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질문이래. 410번 할게요. 잘 정리하고 410번도 보도록 합시다. 아, 이상하다. 나 맨날 마스크 쓰는데 왜 감기 걸렸지? 누구야? 범인 누구야? 응? 너야? 너 감기야? 아니, 맨날 감기 걸리기 싫어가지고 맨날 마스크인데 기억 걸렸네. 전 몸살이에요. 아. 쌤은 뭐예요? 뭐? 전 몸살이에요. 너 몸살이야? 아, 호감기. 나 지금 포맨메이슨에 가잖아. 이 죽을 것 같아요. 난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어, 지금. 나 지금 코로 못 쉬고 지금 입으로 숨 쉬고 있는 거야. 자,
자, A, B가 독립이래. 야, 근데 여기 좀 알아둬. A, B가 서로 독립이면 말해봐. A랑 B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독립이야, 그렇지? 얘들아, 이거는 서로 상관없는 두 가지 문장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윤희가 라면 먹을 확률하고 윤지가 빵을 먹을 확률 있잖아. 라면 먹고 싶으면 쟤도 빵 먹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치? 얘가 서로 일어나지 않는 서로 관심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얘가 서로 독립이면 A랑 B 여집합도 독립이다. 흔히 말하고 싶은 것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은 뭘까? 얘도 독립이야. 서로 상관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독립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잘 쪼갤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우리 독립의 정의가 뭡니까? A, B가 서로 독립이라면, 그렇지. 독립이라면 P, A도 B가 P 곱하기 P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이게 독립의 정의라고 했었어. 그럼 얘 또한 쪼개지게 되는데 잘 쪼갭시다. 그쵸? 서로 독립이니까. 이게 뭐야 결국은? P, A 여집합 곱하기 P,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치? 1-P 여기에는 1-P, B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문장. 이 문장은 PA 곱하기 PB 그 값이 9분의 1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괜찮죠? 자, 맞추면 선생님 과제 하나 줄게. 아, 너는 맞췄지, 그치? 맞추면 선생님 과제 하나 줄게. 최대값 문제네. 시간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용할까? 최초에서 가는 문제 뭐 이용할 거야? 전개 한번 해볼까? 그냥 전개 한번 해보지 뭐. 전개해보니까 이 값은 PA, PB 마이너스 PA 더하기 PB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런데 얘들아 이 값이 9분의 1이잖아. 이 값이 9분의 1이 확정 지어졌어. 그리고 얘는 1이고 그리고 얘 뭐를 구해야 돼? 전체의 최대값 구하면 얘의 최소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PA 더하기 PB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야. 자, 민준이지. 뭐 사용할 거야? A 더하기 B의 최소값. 윤아, 뭐 사용할까? 그래, 이거 알고 있는데 그게 뭐지? 명칭이 뭐야? 산술기야, 그치? 그래서 최소는 항상 산술기가 좀 사용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9분의 10 이거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구하시는 문제인데 결국 우리는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 산술기와 평균에서 이루트 AB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치? 근데 둘이 곱하는 게 AB가 9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9분의 1 대입하시면 최소값은 3분의 2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이 9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9분의 10 빼기 3분의 2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겠다. 이해하죠? 그래서 설계하면 나왔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AB가 독립이면 이런 것도 싹 다 독립이다. 즉 얘도 잘 쪼개진다.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에서 얘가 좀 궁금하다. PA와 PB는 당연히 사주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잘 정리하시고 이런 질문 뭐 있니? 질문 424번? 너는 424번 잘 정리가? 뭐 그거 다 아니냐고? 답지가 없구나. 4분의 맞아? 너는 뭐 나왔어? 너 이거 다 쪼개진 못 재는 거 잘했지? 다 곱하기로 쪼개져. 그리고 P, B의 값은 1-PB니까 이렇게 곱하고시고 너 다 했지? 자 그러면 다 고친 학생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진도 나갑시다. 나중에 또 진도 다 끝내고 고칠 시간 줄게. 나머지 학생이 할 게 없네요. 자, 잘 정리, 지금 한 것까지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의 바이블 통계
오늘은 이상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울 차례다. 확률하고 느낌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한번 처음에 들을 때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이상 확률 분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페이지 199페이지예요. 잠깐만. 이것도 선생님 기본 단식의 숙제 줬던 것 같은데. 그지? 기본 단식이 195페이지. 선생님. 선생님 기본 단식의 숙제 안 줬나고? 근데 어때? 숙제를 잘 하셨나요? 오, 다 해왔네? 뭐 찍었냐? 9번, 8번? 9번, 8번. 그러면 9번하고 8번 질문이 나왔는데 넌 뭐 질문이냐? 7번. 7번. 7번 좀 헷갈리지? 오케이. 넌 7번 풀었어? 7번 풀었어. 7번 질문 많이 나오던데? 자, 그러면 이거 조금 몇 개만 보고 넘어갈게. 자, 7, 8, 9번 할게. 자, 7번부터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7, 8, 9번.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럼 이걸 처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야. 자, 문제 한번 보니까 어느 쪽 그린 거 같지? X역을 출발한 열차가 Y역까지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열차는 A, B, C가 있대. 근데 운행이 불가한 사건이 서로 독립이고 그 확률이 각각 4분의 1이라고 했다면 X에서 Y로의 열차 운행이 불가할 확률을 구하시오. 문제가 되는 거지. 자,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다 표를 좀 작성해볼게요. 이게 A, 그 다음에 B, C가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찾는 것은 불가능에 대한 확률 찾는 거지, 그치? 괜찮죠? 얘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X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불가능한 거야. 괜찮지, 그치? 우리가 불가능한 거 찾아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동그라미가 되든 X가 되든 관심이 없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X 또는 X 동그라미 X, 다음에 여기는 동글동글 X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가 나올 수도 있고 괜찮을까요? 이렇게 불가능한 확률이 되는 거야. 하나 더 동그라미 그 다음에 XX가 나와도 불가능하죠? 아니지 이게 불가능할 경우죠? 아니지 이것도 빼야 되네, 그치? 왜냐하면 얘가 만약 가능이면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얘도 빼야 되네. 그럼 세 가는가? X. 잠깐만. X에서 Y까지 세 가지 건 불가능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를 쓰려고 하는데 뭘 쓸 거냐면 잠깐만. 각각 상력은 독립이다 라고 했어.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 A라고 할게. 그 사건을. 이 사건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C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확률이냐면, 이 확률이야. P, A 여집합. 가능이잖아, 그치? 다음, 불가니까 교집합 B, 교집합 C가 되는 확률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괜찮죠? 왜냐면 A를 뭐라고 했냐면 이 노선이 불가가 됐을 때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동그라미면 여기가 A 여집합이 되겠지. 근데 얘들아, 독립은 항상 다 이게 곱하면 쪼개진다는 사실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얘들아, A랑 B랑 독립이면 A 여집합이랑 B도 독립이야. 그래서 이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의 계산은 이렇게 하게 되겠다. 이 계산은 바로 PA 여집합 곱하기 PB 곱하기 PC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A 여집합 얼마일까? 이 확률. 여기는 얘도 그럼 밑에도 잘 쓸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 확률 3개를 더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잘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독립이라는 단어는 선생님 근데 3개짜리 쪼개져. 당연히 3개짜리 쪼개지지 않을까? 2개도 쪼개지는데?
왜냐면 얘가 이것도 쪼개지는 게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한다면 곱하기 쪼개지지, 그치? 그리고 그 집합이 다시 곱하기 쪼개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짜리 또 쪼개진다. 아까 말했듯이 A랑 B랑 독립이면 A 이 집합과 B도 독립이 돼서 잘 쪼개시면 되겠다. 그럼 운수 한번 말해볼까? 운수야. 그럼 여기는 뭐라 쓸까? 확률 P. 불가능이야. 그럼 뭐라 쓸까? A. 요 가능이야. 요. 따라서 얘랑 얘 확률 똑같겠죠, 그쵸? 여기 밑에는 PA, PB, PC가 되니까 밑에가 4분의 1, 4분의 4분의 1에서 64분의 1이 되겠죠. 하고 64분의 7 되겠네요. 다음 밑에 8번. 8번도 유지가 질문했지? 그래서 8번도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비가 오지 않는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이 된다고 했을 때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합시다. 이해 맞지, 그치? 그래서 독립이라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독립은 다 쪼갤 거야. 그러면 그것을 그 집합으로 좀 나타낸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것도 표를 좀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월요일이 있어. 월요일 다음은 화요일이 있어. 화요일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있고, 그 다음 목요일 있어. 근데 월요일에 비가 왔다고 했었거든? 그럼 월요일에 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목요일도 비가 오고 싶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다 쓸 거야. 이 안쪽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동글, 동글, 동글 X, X 동글, XX. 그렇지? 동글, 동글, 동글 X. 그 다음에 X 동글. 그 다음에 XX. 그 다음에 동글, 동글, 동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률 좀 써볼게. 잘 생각되나, 얘들아? 월요일에 비가 왔다고 확정이 됐잖아. 근데 확률 쓰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비가 온 거야. 비가 왔는데 무슨 확률이야, 그치? 근데 이 화요일 날 확률 잘 썼는데 그 전날 비 왔어? 그 전날 비 왔잖아. 뭐가 고개 절레절레. 비 왔지? 그 전날 비 왔지? 그럼 이 확률 얼마일까? 2분의 1. 그 전날 비 왔지? 확률? 2분의 1. 그 전날 비 왔네? 확률? 2분의 1. 자, 여기 또 써보자. 그 전날 비 왔어? 2분의 1. 그 전날 비 왔어? 비 왔지? 근데 비가 오지 말아야 되잖아. 확률. 3분의 2. 그 전날 비 왔지? 그럼 이 확률 돼야 돼요. 2분의 1이었지? 이게 또한 2분의 1이다. 괜찮아요? 왜? 이상해? 2분의 1 맞죠? 그 전날 비 왔는데 그러면 요 문장 따라야 되는 거야. 비 안 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 전날 비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그럼 여기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괜찮죠? 그 전날 비 왔어? 왔네? 그럼 여기 확률은 2분의 1. 그 전날 비 안 왔네? 여기 확률은 3분의 1이지, 그렇지? 그 전날 비 왔어? 왔네? 여기. 자, 이거 잘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는 뭐가 될까? 2분의 1. 그 전날 비 안 왔지? 여기 확률 뭐야? 3분의 2였지? 왜냐면 그 전날 비 안 왔으니까 이 문장 따르게 될 테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되니까 3분의 2가 되시는 거야 여기. 이해했어? 그 전날 비 왔어? 안 왔니? 얘는 3분의 1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 순간마다 확률이 좀 달라져. 그 전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면 사실은 이 표를 작성해 주시면 공부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왠지 이해했을까? 좋아요.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혹시 너 5번 질문이니? 너도 5번 질문? 아니 5번 질문이야? 그럼 5번도 사실 저쪽 방에서 5번도 질문이 나왔거든? 그래서 5번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사실 좀 약간 궁금해. 왜냐면 반에서 엄청 친한 애가 있단 말이야. 그 친한 애 30명이 있는데 그 친한 애랑 짝이 될 확률을 찾아주시면 문제가 되거든. 괜찮아?
30번까지 순서대로 출석번호대로 뽑아서 여기에다가 앉을 거야. 자, A랑 첫 번째 1번 있어.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0번이 마지막에 자리를 깎게 되지.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 짝이 될 확률을 구하시면 문제 솔직히 좀 궁금하게 하거든, 그렇지? 자, 그럼 써보자. 여기에 들어갈 거 확률 얼마? 30분의 30분의 1이라고 쓰는 순간 얘가 어디 특정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 근데 1번이 제일 처음이잖아. 그래서 아무 때나 앉을 수 있어요. 30자리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30자리 계시는 거예요.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 앉았어. 괜찮지? 1번이 여기 앉았어. 1번이 여기를 앉았다. 자, 그러면 이 1번과 30번이 짝이 돼야 되잖아. 그 두 번째 확률이 없어. 남은 자리 몇 자리? 29자리, 그렇지? 그 중에서 선택할 수 몇 개? 28개. 여기 옆자리 선택하면 안 되잖아. 여기 선택하면 안 돼? 28. 괜찮지? 이해하지? 자, 다음 3번이 선택할 자리. 2번이 여기 앉았어. 3번이 선택할 자리. 여기는 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몇 자리? 28자리 선택할 수 있는 거. 괜찮죠? 점점점에서 마지막에 마지막은 여기까지가 뭘까? 29번째 29번째 확률 좀 써보니까 29번째 확률이 뭐가 됩니까? 20분 몇 배냐? 2분의 1 됐죠? 그렇죠? 괜찮죠? 다음에 마지막 확률은 남자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1분의 1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싹 다 곱해보니까 그 값이 얼마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약분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약분해주면 이렇게 약분돼서 결국은 얘는 1이고 29분의 1이 된다는 사실도 29분의 1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괜찮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밑에 확인될 수 있어. 제비뽑기 같은 문제입니다. 한 명이 선택했으면 남은 자리가 하나씩 줄어들고 1번 옆자리는 비워둬야 되죠. 마지막에 앉을 자리니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됐나? 몇 번째 문이야 또? 왠지 몇 번? 나머지 또 질문. 다 했어? 9번 질문이야? 왠지 9번 질문 했지? 그럼 9번까지만 하고서 이제 자, 9번까지 하자.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저번 반에서 그 시단계 문제를 풀었더니 시단계 문제 엄청 어렵더라고. 일단 이런 문제들만 잘 보고 넘어가자. 그리고 시단계 문제는 이제 교정량에서 할 텐데 다 못하면 학기 중에도 좀 가져가면서 좀 할게. 다른 교재랑 같이. 자, 흰공 2개, 검공 2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 꺼내. 그것이 흰공이면 동전을 3에 던지고 검은공이면 동전을 4에 던질 때 앞에 3에 나갈 확률을 구하시면 돼.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한다. 첫 번째, 동전이 3회를 던질 때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이제 흰공이 뽑았을 때, 그랬지? 그 다음에 앞면이 3번 나왔을 때. 두 번째는 어떻게 됐다? 두 번째는 검은 공 블랙을 뽑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앞면이 3번 나와야 되죠? 앞면이 3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확률을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 표를 작성했다면 말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미가 대입해보자.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죠? 다시 말해. 그렇지, 2분의 1이네, 그렇죠? 근데 쓸 때 사시, 그렇지? 네, 뭐라고 쓰는 거야? 아니야, 4분의 2가 맞아. 아, 미안해. 4분의 2지. 아, 네, 좀 약간 4분의 2지, 그치? 괜찮죠? 4개 중에서 2개 흰공이잖아. 흰공 하나 뽑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번 던지는 거니? 3번 던지는 거야. 그치? 3번 던져서 앞면에 3번 나와야 되거든? 그 확률을 좀 써줘야 돼. 3, 7, 3, 2분의 1에
B를 뽑을 확률은?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2야, 맞지? 근데 블랙 뽑았으면 몇 번 던지는 거야? 4번 던진 거. 4번 중에서 한 명 몇 번 나와야 돼? 3번. 4, 12, 3, 2분의 1에 세제곱 2분의 1이다. 1번 또는 2번을 더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가 있을까? 그래서 화이트 뽑았을 때 앞면 3번, 블랙 뽑았을 때 앞면 3번인데 그 밑에 횟수가 좀 달라진다. 화이트 뽑았을 때 3번 던지는데 3번 던져서 앞면 3번 나온다는 의미가 되니까 3C3 이렇게 써야 되고, 블랙 나왔으면 4번 던지는데 4번 중에서 앞면 3번 나오니까 4C3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독립식으로 쓰시게 됩니다. 자, 다 됐지? 이제 진짜 끝이야. 자, 그러면 2, 3, 1 분포 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조금만 설명하고 잠깐 쉴게. 자, 2, 3, 1 분포. 확률 분포? 확률 분포. 확률 분포. 문장을 잠깐 곰곰이 씌워보니까 일단 확률 분포하기 전에 평균과 표준 편차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 우리 분산자 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차라는 거 알죠? 그쵸? 분산에 대한 이미지를 잠깐 잡도록 합시다. 일단 분산 구할 줄 아니 얘들아? 분명히 수학화할 때 그랬었는데 구할 수 있어? 고개를 돌려줘. 자, 일단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 자, 우리 예를 들어서 A반은 평균이 50점이야. B반도 평균이 50점이다. 50점. 자, 그러면 사실 이 평균은 두 집단의 성질을 온전히 다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지. 둘 다 평균 50점이면 두 반이 똑같나? 그렇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A반에서는 100점짜리가 15명 있고 0점짜리가 15명 있어. 그건 평균 50점이야. 다음 B반에서는 그냥 싹 다 50점이야. 30명이 다 50점을 받았어. 그건 평균 50점이지. 근데 두 집단 성질이 완전 다르잖아. 만약 수학 평시대 나발을 뽑고 싶어. 그거 어디서 뽑겠니? A반에서 뽑을 거야. 그치? 따라서 평균 말고 우리가 두 집단의 성질을 보기 위한 또 다른 정보가 또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이제 분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런 거는 다 괜찮아. 평균과 좀 다른데, 이제 분산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분산은 말 그대로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게 되거든. 분산, 퍼져 있는 정도. 자, 봐. 100점짜리랑 0점짜리가 있어. 여기는 다 50점짜리고. 분산 누가 크겠니? 퍼져 있는 정도로 했잖아. A가 분산 큰 거야. 그리고 싹 다 만약 50점이잖아? 그럼 분산의 값은 0이다. 오케이? 얘는 좀 크겠죠, 분산. 그래서 이제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럼 분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 분산 값은 어떻게 구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A반 애를 보니까 A반 애가 A반에 이제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어. 자, 분산을 구할 거야. 얘는 48점이고, 얘는 50점이고, 얘는 52점이고, 얘는 뭐랄까? 50점이야. 괜찮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보게 될 텐데, 얘들 평균 얼마니? 50점이지, 그치? 그래서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보니까 얘 평균이 50점 나왔어.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로. 그래서 얘 값은 얼마만큼 떨어졌지? 마이너스 2만큼. 얘 값은 0. 얘는 2만큼. 얘는 0만큼.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 이것은 편차라고 하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보려고 하니까 사실 이거 다 합치면 되거든? 근데 유감스럽게도 편차를 다 합친 값 항상 얼마다?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 항상 0이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가 생겨.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거든? 사실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는 위에 떨어졌는지 아래떨어졌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아. 얼마큼 떨어진지가 궁금한 거야. 뭐 해주면 돼? 편차를 제곱하면 되죠. 그렇죠? 제곱하면 4만큼 떨어진 거고 얘는 0만큼, 얘는 4만큼, 얘는 0만큼 떨어진 거야. 그래서 8만큼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 값은 커지잖아. 그치? 그럼 뭐 무한대명이면 이것도 무한대로 커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뭘로 해줘야 돼?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이것을 사람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평균처럼. 그래서 이제 결국 분산을 구해보니까 분산값은 얼마가 되냐라고 하게 된다면 4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0 4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0 그 값을 뭘로 나눠준다? 4로 나눠준다. 왜냐면 사람수로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사람수로 안 나눠주면 그냥 사람수가 많으면 점점 편차가 커지는 거예요. 편차 제곱이. 자, 그래서 이거의 값은 얼마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것에 대한 문장을 곰곰이 잘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편차 제곱의 합을 전체 인원수로 나눴어.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해? 편차 제곱 싹 다 더하면 전체 인수로 나눠주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분산 구한 거 알았다. 분산 구하면 제일 먼저 평균이 필요해. 각각 평균을 뺀 편차들도 구할 수 있지. 근데 다 더하면 0이니까 문제가 생겨서 각각을 제곱할 거야. 다 더하면 그것을 전체 인원수로 나눠주는 게 바로 분산이 된다. 자, 그래서 분산 이렇게 구하고 그 밑에 밑줄 하나 긋고 넘어가자. 편차 제곱의 평균은 분산. 나중에 이 문장이 또 쓰이게 될 거거든. 분명히 말했어. 편차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다. 어떻게 구한다고? 각각 편차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로 나눠준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산은 나중에 한번 잘 구해보고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 분산에 루트 씌워주는 게 표준 편차다. 알죠? 자, 그래서 이제 분산 표준 편차는 다 똑같은 의미야. 자, 밑에 문장을 잘 보니까 우리 하나 증명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1번 평균은 그냥 할 수 있어. 평균 그냥 시험 볼 때마다 평균 구하거든. 다 더해서 과업수로 나눠주잖아, 그렇지? 다음 분산 방법 보니까 전체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뺐어. 이것들이 다 편차들이거든. 그냥 다 더하면 0이니까 이것을 제곱해서 더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전체 인원수 n은 나눠진다. 얘는 괜찮거든? 근데 얘가 조금 그래. 얘 뭐야? 어디서 났어? n분의 x1제곱 x2제곱에 xn제곱 더하고에 m제곱을 뺀다. 자, 그래서 이것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쓸 건데 n을 일단 쓰고 다음에 x1제곱 있죠? x1제곱 더하기 점점점 해서 xn제곱까지 있어. 괜찮지? 다음에 이게 2mx1이 있거든? 여기도 2mx2가 있고 2mx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m을 묶을 수가 있겠네. 묶고 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해서 xn까지. 약간 괜찮지? 다음에 뭐 있어? m제곱, m제곱, m제곱 있지, 그치? 그럼 m제곱이 몇 개 있냐? m제곱이 n개가 있지.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쓰려고 해. 첫 번째, 요렇게 쓴당. 이렇게 써보니까 얘가 n분의 x1 제곱 점점점에서 xn 제곱. 괜찮죠?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잠깐만. 잠깐 그거인가? 이게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있다? 곱하기 n분의 이거잖아, 그치? 근데 n분의 이거 뭐야? 두 있잖아. 평균이잖아. 근데 평균 보통 m이라고 쓰는 거 맞지? m은 평균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주황색 부분이 m이 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하기 이렇게 쓰는데 n제곱, n분의 m제곱 곱하기 n제곱, 그치? 이거 약간 변하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계산한 거 있잖아.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뭐가 나온다? n제곱이 나온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m제곱에서 m제곱 하니까 여기에서 m제곱 빼식이 나오게 된다. 자, 이거 밑줄 긋고 배표. 분산 부분만 좀 배표 쳐봐. 야,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각각 편차를 구할 수 있고 편차 제곱합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고 각각의 점수를 다 제곱해. 아까 전에 48.50점, 52점, 50점 나왔잖아, 그치? 각각 제곱해서 다 더해. 그 다음에 그거 4로 나눠. 그리고 마지막에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을까?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한번 보고 넘어가자. 나중에 이거 쓸 말이 있어. 분명히 이거 쓸 말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사실 분산까지는
문사까지는 우리가 고정수학 할 때 배웠던 내용.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도 나와. 그 다음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문사는 나중에 한번 볼까요? 자, 어디 일단 확률 분포에 대해서 잠깐. 자, 확률 분포는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자, 봐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 뒷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X라는 사건을 앞면이 나오는 횟수. 네, 이렇게 하자.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확률 분포표라는 걸 작성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다 좀 쓸게. 자, 이렇게 표를 작성할 거야. 여기는 X. 야, 동전을 지고 두 번 던졌거든? 앞면은 최대 몇 번 나올까? 두 번. 앞면은 최대 몇 번 나올까? 0번.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를 쓸 거야.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라고 쓸 수가 있겠지. 괜찮죠? 다음에 그 밑에 확률 쓸 거야. 확률 쓸 때는 이제 px, p가 이제 확률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x라고 씁니다. 사실 이것도 함수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f1 같은 거야. x에다 1 대입하면 f1이라고 되겠지. x에다 2 대입하면 fx에다 이제 2 대입하면 f2라는 단어 쓰고. 근데 확률은 p0이라는 단어 쓰잖아. 대신 뭘 쓰냐면 px는 0이라는 단어 쓰세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확률 같으면 px는 1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다는 소리 돼. 괜찮죠? 여기 x가 됐을 때.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렇게 확률 좀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앞면 0번 나왔대. 그 확률 뭘까? 종이씨냐? 2 C0 2분의 1에 0제곱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괜찮아?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1 나왔을 때 2C1 두 번 중에 한 번 2분의 1에 1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에 1제곱 이렇게 쓰게 될 것이다.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2C2 그 다음에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쓰겠지. 괜찮아? 자, 그래서 지금 봐봐. 이게 바로 확률 분포표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야. 한눈에 보는 거지. 우리 사실은 앞면 0번 나왔을 때 확률 구할 수 있고 한 번 나왔을 때 확률 구할 수 있어. 두 번 나왔을 때 확률 구할 수 있지. 그래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로 작성하는 거. 이것이 바로 확률 분포가 된다는 소리야. 자, 확률 좀 써보자. 이거 얼마지? 4분의 1. 이거는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4분의 1.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이 표를 보고서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 우리 앞면 한 번 나왔을 때 확률 얼마? 2분의 1. 앞면 두 번 나왔을 때 확률 4분의 1.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쓰는 부분이 바로 독립시행이 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괜찮죠? 자, 물어보자. 다시 px가 1보다 작고 나왔다. 이거의 확률은 얼마일까? 이 확률 얼마지? 하나 물어보자. 그럼 px가 1 때 확률은 얼마야? px가 1. 이 문장을 잘 기억해봐. 이거 뭐 의미하지? x가 1일 때의 확률 얼마? 이거 2분의 1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p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x가 1점과 더 될 수 없다는 거지, 그치? 이거랑 뭐가 의미해? p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치? 따라서 p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은 얼마다? 2분의 1에다가 4분의 1 더해 4분의 3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작성하게 이제 확률을 이용해서 구했다면 이렇게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가 그 값을 잘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하나 더 해보자. px 제곱이 1이래. 자, 이거의 확률 얼마? 이거 2분의 1이지, 그치? 왜냐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6이 없잖아. 그럼 x가 1일 때만 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표라고 부른다. 자, 쓰는 방법은 x가 앞면에 나오는 횟수라면 0, 1 쓰고 그 밑에 0번 나왔을 때, 한 번 나왔을 때 주고받을 때 확률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확률분 표를 먼저 작성했는데 그 밑에 잠깐만 보고 적어. 어떤 시험의 결과에 따라 실수값이 정해지고 그 값이 대응되는 확률이 정해지는 변수, 이것을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는 결국 이게 x를 말하게 되는 거야. 이 x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밑에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괜찮죠? 그 다음에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x라는 단어를 쓴다. 그 다음에 x는 x. 자, 우리 보통 함수는 fx라는 단어를 쓰게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특이하게 x는 뭐일 때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된다. 나도 왜 이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px는 1이라고 썼으면 그냥 이거 p 대학 쓰면 안 돼요? 그치? 그럼 1일 때 확률 구하면 될 텐데 말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쓴대? 자, 다음.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거나 자연수점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상 확률 변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이산이라는 단어가 뭐지? 들어봤는데 이산이? 이산가족. 그치?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 숫자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상 확률 변수 뭐 있을까? 사람수, 물건수, 그치? 이것이 이상 확률 변수고 이것의 반대말은 연속 확률 변수가 될 텐데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것은 시간. 야, 1시간보다 작은 거는 뭐 2시간보다 작은 건 1시간이야? 그건 아니지, 그치?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길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이상 확률 변수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밑에 확률 분포하고 밑줄 한번 끄고 넘어가. 자, 이상 확률 px는 xi는 pi 이것을 우리는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을 때 각각의 값을 대입하면 무슨 값이 나오잖아. 뭐 예를 들어서 px1은 px0은 4분의 1 나오고 px1은 2분의 1, px2는 4분의 1 나왔을 때 이 함수 자체 이것도 하나의 함수야. 왜냐면 각각의 값에 대응되는 값이 존재하잖아. 우리 이것을 확률 질량 함수라는 단어를 쓴다. 오케이? 그럼 밑줄 봐봐. 질량 함수. 나중에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는데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지루해 보이니까 지금부터 확률 분포표 작성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 자, 그 밑에 이그잼플 봐봐. 넘겨서. 다시 한번 작성해보자.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다라고 하게 된다면 x가 가진 값은 0하고 1하고 2래. 자,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냈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빨간 공의 개수가 되는지 그치? 괜찮어? 자, 그럼 x를 빨간 공 개수라고 한다면 자, 민준이 말해보자. x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몇 개? 개수를 먼저 쓸 거야. 2개의 공을 꺼냈는데 나오는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잖아. 이것은 변수야. 왜냐하면 항상 고정값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첫 번째 몇 개? 0개는 나올 수 있지? 하나 나올 수 있잖아. 또? 1개. 그 다음 또? 잘했어. 이렇게 하고 이 말 뜻은 빨간 공이 0개 나올 때 확률 여기다 쓰시면 되고 빨간 공 1개 나올 때 확률 여기다 잘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포표 작성한 것도 확률 문제가 되지 그렇죠? 정말 동일시한 문제가 되고 그다음 여기는 px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물어보자. 유나야, 요거 확률 좀 잠깐 써볼까? 이 확률 뭐지? x는 0일 때 x는 0일 때는 빨간 개수가 0개가 나올 때 확률 쓰시면 문제야. 총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말이야. 뭐지? 처음에? 아니야. 이미 2개 공, 그치. 5C. 2분의 너무 잘했네. 사실 빨간 공 0개 뽑았다는 건 파란 공 2개 뽑았다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거는 파란 공 중에 2개를 뽑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괜찮죠? 그럼 여기 빨간 공 하나 뽑았다는 의미는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 뽑았다는 의미지. 유미 말해봐. 이거 사용률은 92분의 27 괜찮죠? 좋아? 은수 여기
빨간 공 2개 뽑은 거죠.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그 확률을 잠깐만 구해보니까 이거 10분의 3이고 이거 10분의 6이고 이거 10분의 1이거든? 일단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 나왔어? 1이 나왔지. 거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빨간 공 0개 또는 1개 또는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2개가 나올 수 없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1개가 나올 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총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고 당연히 다 합치면 그 확률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항상 1이라는 다시 보도록 합시다. 괜찮죠? 그래서 그 밑에 표를 잠깐 보면 0, 1, 2가 나올 때 10분의 3, 5분의 3, 10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 말 뜻의 의미는 뭐지? 여기 있는 확률 다 더하면 1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시그마 전했지. n개의 확률들 다 더하면 1이 나온다. 자, 여기에서 기호가 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기호 같은 거 금방 할 수 있지. 아까 전에 0하고 1하고 2가 나왔잖아. 근데 1보다 커나왔다는 말은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 확률을 더해주겠다. 괜찮죠? 그러면 10분의 6하고 10분의 1이 있으니까 답은 10분의 700입니다. 자, 어려운 개념 없었다. 괜찮죠? 다음에 기대값에 대해서 좀 이따가 잠깐 설명을 할게. 그래서 사실 그 옆에 기대값에 대한 문제가 좀 중요하니까 기대값 잘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서 할게.